오늘도 두산일비티 주가 전망 도와드리기 전에 후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저희 멤버십 4천만 원, 250만 원 모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기가비스는 벌써 80만 원, 40%나 수익이시고요. 꼭 일시 정지해 주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산일비티 주가 전망 도와드리기 전에 인텔리안테크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이 나신 것 같아요. 또 오늘 멤버십 연락 주신 분들 많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그 주식을 언제 사야 될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얘기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두산일비티 전망 드리면서 제가 항상 드렸던 얘기는 지금 이제 결국 AI의 심장 역할을 하고 AI의 머리는 반도체니까 AI 심장 역할을 하는 원자력, 두산일비티, 현대건설, 한전기술까지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멤버십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계속 전해드리지만 사실 시장이 급락할 때 시장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멤버십에서 4,900포인트에서는 매수, SK하이닉스 81만 원, 키움증권 41만 원에서 매수, 2월 6일 OCI 홀딩스 매수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종목을 딱딱딱 찍어드렸습니다. 한 종목, 두 종목, 그죠? 세 종목. 네 종목 이렇게 찍어드렸는데 특히 코스피 4,900 이하에서는 이제 강력히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이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 시장이요. 유동성이 굉장히 거대한 게 오고 있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한다. 이런 전략은 여러분들 좋지 못합니다.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릴 것이다라는 전략보다 시장이 어떤 포인트에서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두산헬베이티도 신고가 가기 전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11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4분기 어닝 쇼크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리포트가 나와서 시장이 흔들리면 당연히 폭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저가 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각 외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리포트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예요? 11만 원 그냥 쑥 올릴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 유동성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리면은 매수, 그렇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즐기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두산헬비티, 현대건설, 두산헬비티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서 꾸준히 알려드렸지만 저는 이제 기존에 2만 1,000원, 2만 5천원, 5만 2천원, 5만 3천원 여러 차례 매수를 강조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주식이 갖고 있는 기세,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사실 시장이 떨어질 거다, 오를 것이다. 이거는요, 누구도 사실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누군가는 4,900포인트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는 4,900포인트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제 50일 이격도가 120을 찍고 하락했다가 그쵸? 이런 이제 W 패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할 확률이 있어도 여기서는 단기로 일단 반등을 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이 매일같이 한없이 내리는 코로나 사태라든지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엄청나게 계속해서 폭락이 나오는 거는 극히 드문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상황에서는 하루 이틀 폭락이 나왔다가 반등을 하고 그리고 몇 달 후에 보면은 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와야 될 타이밍인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더 하락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더 상승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 나오면 또 상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내리면은 사고, 오르면은 그냥 홀딩. 내리면 사고, 오르면 홀딩. 만약에 이제 현금 비중이 없어? 그러면 현금 비중이 없으면 조금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KB증권 리포트에는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과열권에 진입한 주식시장, 51위 격도가 115%와 120%. 그러니까 과열권이니까 주식이 조금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같이 들리지만, 이걸 쭉 읽어보면은, 지금 단기로 폭락이 나오기에는 또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11월 조정, 12월 반등, 1월 랠리. 이런 식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2월 조정이잖아요. 자, 제가 이제 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11월 조정일 때 여러분들이 11월 조정이라고 해서 두산에너빌티를 그쵸? 멀찌감치 뒀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주식은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오히려 그쵸? 11월 그쵸? 11월 조정일 때 조정은 보였지만 10월에 이미 올라갔다는 거죠. 조정이 무서우면은 당연히 뭐예요? 자, 다시 쉽게 설명드릴게요. 두산 LBT 기준으로만 설명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미 10월에 폭등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10월 말부터 11월 초에는 현금 비중을 늘리면 좋았잖아요. 그러면 자, 10월 말부터 11월 초, 그럼 여기서 현금 비중을 늘리면 좋았잖아요. 그리고 11월에 또 샀으면 좋았잖아요. 그쵸? 이런 식이면 지금 시장이 자, 자세히 보시면은 11월 조정, 12월 그죠? 기간 조정, 1월 반등. 여기서는 1월이 실적 발표를 하는 달이었죠. 그러면 1월은 뭡니까? 1월하고 2월 초 사이에 실적 발표 뭡니까? 반도체하고 증권주. 그죠? 전력 인프라보다 생각보다 더 좋다.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진 거죠. 자, 두 번째는 11월 조정장에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2월에 이제 초에 조정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3월은 기간 조정, 4월은 다시 뭐예요? 1분기 실적 발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을 앞두고 당시에도 11월, 12월에 어떤 일이 벌쳐졌나? 그러니까 2월에 조정자이니까 당시 어떤 일이 벌쳐졌냐? 소외주, 주도주는 하락하고 오히려 소외주가 상승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당시에. 자, 그러면은 지금도 뭡니까? 뭐예요?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GSPNL이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죠? 자, 하나솔루션이 계속 쉬었던 주식인데 태양광 내러티브가 생기면서 폭등하고 있어요. 자, 저는 멤버십에서 금요일에 OCI 홀딩스하고 PI 첨단 소재, 유니테스도 제가 눌림목에서는 좋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눌림목이라는 거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가 중요한데 OCI 홀딩스는 마이너스 10%, 15% 구간이고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마이너스 10%, 15% 구간인 거예요. 왜냐? 이거는 거래대금도 크고 대형주니까. 자, 그러면 중소형주, 조금 거래대금이 적고 이런 중소형주 이런 거는 15%에서 20%. 그죠? 마이너스 15%, 20%. PI 첨단 소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주와 소형주의 사이잖아요. 유니테스는 소형주고. 그렇죠? 이런 이제 태양광도 각각의 변동성이 좀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있는 얘기는 자, 지금도 보시면은 GSPNL이라는 종목이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조정 보이고 첫 번째 상승 나오고 조정 보이고 그러면 지금도 조정을 보이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티도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뭔가 뭐예요? 지지점을 만들어요. 지지점을 만들어가요. 현대건설도 10만 원 부근에서 지지점을 만들어갑니다. 여기서 물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100% 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멤버십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분명히 얘기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얘기 들었던 게 4,900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고 SK하이닉스 81만 원, 키움증권 41만 원, OCI 홀딩스 신규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이제 케빈 워시 청문회가 3월에 이제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3월과 4월 사이에 있고 그러면 이제 3월과 4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월이 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3월에 폭락장이 생기면은 그땐 또 매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과거에 우리 증시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바로 상승했다고 바로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보시면은 3조 호황 때 현재 코스피를 비교해 본 KB증권에 대한 퀀트 이제 분석인데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급락 나왔다가 상승했다가 급락 나왔다가 상승했다가 이렇게 박스권을 여러 차례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 차례.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최근에 7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도 코스피 50일 이격도가 115%를 돌파했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한 척 하더니 이만큼이 올라요. 자그만치 10포인트 가까이 10% 가까이 오르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 당시에 7월 초에 누군가 겁을 먹고 주식을 사지 않은 사람과 주식을 산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7월 달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인표, HD 현대마린엔진이라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7월 말에 분명히 이제 제 유튜브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이제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그죠? 제가 사라고 한 종목은 20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내리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종목이 굉장히 큰 급등을 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7월 달에 여기서 사라고 했고 또 8월 초에도 사라고 했고 그리고 특별히 8월 초까지 오리엔탈 전공 그리고 세진젠공업 이런 종목들을 사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8월, 9월 초까지 폭등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차트 형태가 만들어진 이제 종목들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종목들이 뭐예요? 최근에 이제 단기로는 반도체 소부장이 상대 매력도가 있었고, 증권주가 바로 올라왔고, 저는 이제 사실 자동차도 괜찮다고 봐요. 자동차도 지금, 사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3, 4월 사이에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 말고, 이제 다른 쪽을 하나 이제 멤버십에서 알려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엄청난 상승폭이 기대되는 다코스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을 이제 눌림목에서 사시면 되고, 이제 두산엘러빌티 현대건설, 그죠? 이제 산미금속 같은 종목도 단기로는 반등할 것이다 얘기를 드렸죠. 지금 반등폭이 약하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하락했다가 반등할 확률이 있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소형주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주도주는 뭡니까? 조금 이제 중량감이 있는 주식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11월. 11월에도 폭락 나왔다고 겁먹고 도망치는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한 사람이 수익이 났는데 당시에 이제 저는 SK스퀘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0만 원 라인 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30만 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라인이에요. 삼성전기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SK스퀘어 다 좋은데 결론은 뭡니까? 시장이 급락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정을 보이는 동안 2월부터 3월 사이에는 소외주가 강할 수 있으니 소외주는 뭐냐? 소비재, 그리고 금융, 그리고 에너지. 에너지는 이제 태양광. 그리고 오늘 이제 SK 이터니스 같은 경우도 그죠? 소외주 성격이 강했던 종목인데 반등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런 패턴은 조금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거래대금이 또 1,000억대는 이제 약간 페이크 나오면서 폭락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이제 사실 이제 태양광은 그냥 태양광도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으면서 이제 또 눌림목 생기면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배당주라든지 그런 종목들 안에서 배당주도 사실 이제 뭐 너무 소외주를 찾기보다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게 보시면서 두산일비티는 12만 원, 14만 원 뭐 갈 확률이 있다고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원자력 같은 경우는 과거에 태양광 풍력 올라가듯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 대한 이제 가치가 커졌을 때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까지 신재생에 대한 내러티브가 커질 때가 상승 상승 탄력이 컸었는데 그때 이제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이 엄청 좋은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실적이 좋았던 적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6.5배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현재 두산엘비티로 분석을 해보면은 PBR이 10배, PER이 100배, 뭐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엘비티의 가이던스는 2030년, 2035년까지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제 천을 기준으로
10배면은 10만 원인 거예요. 그죠? 선행 PBR 10배면은 그죠? 100배면은 10만 원. 그리고 13,000원 기준으로 10배면은 그죠? 13만 원, 14만 원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가 매수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주식은 아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원자력은 잘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이제 선행 PBR 기준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선행 PBR 기준으로 과거에 뭐예요? 2.8배. 2.8배면 이제 3배에다가 마이너스 10%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8324에다가 마이너스 10% 하면 대략 20만 원까지 올라갈 확률이라는 게 있다. 고점이 그 정도 나왔다. 그럼 현대건설도 여기서 50% 이상의 상승 탄력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분석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차 상승 후 1차 하락, 그리고 2차 상승 후 2차 하락, 그리고 이번에 이제 3차 상승 후 3차 하락인데 그때마다 주도주는 하락 탄력이 더 컸어요. 그 베타 값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하락 기간이 평균적으로 20거래일 내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조정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으려면은 결국 이제 멤버십 같은 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인텔리안테크 제가 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멤버십에서 유튜브에서요. 유튜브에서 인텔리안테크와 i3 시스템 이런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이 결국 우주항공 관련주로 반등하는 거 보면 우주항공 관련주도 지금 상승 탄력이 큰데 거기서도 숫자가 잘 나오는 종목 특히 인텔리안테크는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저랑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37,000원 라인부터 사라고 했었어요. 제가 사라고 했던 시점이 완전 최저점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사라고 했어요. 12월 23일에. 그죠? 이거는 이제 제 회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때 일주일 내내 사라고 했어요. 인텔리아 탱크. 그쵸? 여기서. 그쵸? 이제 숫자가 잘 나오는 종목으로 인텔리아 탱크와 하나 시스템을 딱 찍어드렸는데 인텔리아 탱크와 하나 시스템이 굉장히 폭등했죠. 그쵸?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주항공은 결국 하나그룹, 하나 시스템하고 세트레아이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제 끼가 있는 종목들인데 지금 우주항공은 너무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지금 이제 상승 탄력이 컸었는데 조금 눌림목이 생길 가능성 그리고 이제 좀 길게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길게라는 게 물린 상태로 길게 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회원분들을 SK하이닉스 35만 원, 40만 원, 56만 원, 52만 원, 53만 원 여기서 샀고 최근에 70만 원, 또 81만 원 라인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자랑이 아니고 이때에서 사는 물량들은 길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사는 사람들은 길게 못 봐. 왜냐? 사면 물리는 상황이거든요. 물릴 확률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팔고를 반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주식을 쉽게 돈을 버는 게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계속 전해드리지만 쉽게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쉬운 거는 사야 될 타이밍과 제가 오늘 축구로 말씀드렸는데 축구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메시가 이렇게 100m 달리기를 같은 속도로 가장 빨리 여기까지 가기를 위해서 이렇게 달리니까 아니면 메시가 이렇게 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니까 축구에서 공이 일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공이 이렇게 돌렸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쵸? 그쵸? 절제할 때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도 매수할 타이밍을 알고 홀딩해야 할 타이밍을 알고 절제해야 될 타이밍 매도하지도 말고 매수하지도 말아야 될 타이밍 키움증권도 매수해야 될 타이밍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타이밍에 용기를 못 내. 그러면은 멤버십을 가야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키움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도 제가 이제 키움증권 20만 원, 한국금융지주도 제가 언제 사라고 했습니까? 한국금융지주도 제가 이때 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다 기억하시죠? 이때 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금융주도, 증권주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증권주도 역사상으로 보면은 PBR이 2.8배까지 갔었어요. 선행 PBR. 그러면은 대략 2.5배로 계산하면은 BPS로 2배 정도 계산해도 자, 한국금융주도 답이 나와요. 그쵸? 50만 원 부근. 그쵸? 그쵸? 키움증권 답이 나와요. 키움증권 뭡니까? 그죠? 60만 원. 그죠? 삼성증권 뭐예요? 그죠? 20만 원. 그죠?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사실 시장이
왜 이렇게 오르고 언제까지 오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대략 계산을 해보면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세 종목만으로도 우리 시장은 최소 20% 밸류업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저는 좀 이제 사실 26년, 27년까지 좀 길게 보시면서 멤버십을 가입해서 함께 조금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기회가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난 30년, 40년 우리 시장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큰 거대한 상승 흐름은 세 번 기회가 왔었어요. 세 번. 딱 3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대한 게 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연봉으로 보면은 가장 크게 돈을 벌었던 과거에 90년대, 그쵸?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금융위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돈을 이제 엄청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은 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2004년부터 여기서 보시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대세 상승장이었던 것처럼 우리 장도 최소 3, 4년간은 대세 상승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은 코스피가 뭐 사실 이제 지금 대다수 증권사에서 한 7천까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7천까지 안 가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제가 5천까지는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고 5천까지 좋게 보다 보니 두산헬빌티 지금 계속 홀딩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멤버십에서 홀딩한 사람들이 위너가 된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아모레퍼시픽 DI,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상승폭이 컸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전혀 뭐 이렇게 잡주 형태의 종목들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오를 때 테마주 형태의 종목들이 오르면은 시장 색깔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면 미래에셋증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실적 발표를 하니까 한국기민주하고 키움증권 같은 종목이 또다시 폭등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는 역사적 상황의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뭡니까? 대세 상승장의 특징이라는 거죠. 시장이요, 엄청나게 안 좋았다가 반등을 또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 그거를 조금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아직 시간이 있다. 케빈 워시가 청문회가 이제 3, 4월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6월 정도 되면 이제 코멘트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 코멘트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사실 그거를 미리 이제 시장이 하락하기보다 지금은 되도록이면은 개인 순매수가 시작돼서 시장이 폭락이 나온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미 개인들은 인버스 투자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가 뭐 이루어진다고 해서 폭락이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인버스 사는 개인들은 이제 여전히 돈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매매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폭락 나온다. 이렇게 보기보다 지금은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생각해 보면은 유동성이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 공명이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미국 기업들 대비해서 EPS 성장이 양호하고 이거를 눈여겨 보시면서 유동성이 펀더멘털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는 확률이 기울면 집중 투자하며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를 우선으로 원칙한다. 사실 이제 확률이 기울면 집중 투자한다는 게 핵심인데 우리가 지금 집중 투자를 멤버십에서 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있겠죠. 그렇죠? SK헬스케어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헬스케어가 보시면은 자,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제 시점부터 보면은 SK헬스케어 100% 오르는 동안 SK하이닉스 그렇죠? 보시면은 그죠 7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 우위에 있는데 뭐 굉장히 큰 상승률이 계속 벌어지고 저는 사실은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딱 하나다. 명심해야 될 건 딱 하나다. 무엇이냐? 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AI 버블 흐름에서. 근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엔비디아보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도 그죠? 훨씬 그죠? 하단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시가총액이 2배가 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큼만 오르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70%에서 2배, 100% 가까이 영업이익과 매출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2배 올라가도 그렇게 이상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조인데 천조잖아요. 천조를 넘었어요. 오선주 포함해서. 근데 2천조 가고 SK하이닉스가 1,500조 가고 뭐 이래도 크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SK하이닉스가 1,500조는 좀 너무 많이 불렀네요. 천조만 부를게요. 근데 제가 뭡니까? 400주 이상 간다고 했었고, 지금도 이제 시즌2기 때문에 이제 600주 이상 간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겨우 몇 달 전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쵸. 1000조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시크니컬이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게 못 올라야 정상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SK하이닉스도 저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 장이 지난 1년간 이미 미국보다 훨씬 좋았고 제가 미국보다 좋을 거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결정적 기회가 왔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모든 경쟁과 모든 캐펙스 증가의 최종 승자는 결국 매물이다. 그래서 유동성과 시장 충격, 그 다음에 AI 소음, 딥시크 소음 때도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사고 홀딩한 사람이 위너가 됐습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 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개 생각하지 마시고 멤버십 가입하셔서 좀 빠르게 적립을 한 다음에 2달, 석 달 후에 변화된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키움증권 1,400만 원, SK하이닉스 1,300만 원. 오늘도 수익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도 수익 내리 중이네요.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기가비스 80만 원. 지금 보시면은 하나솔루션 42%, 테스 25%, 30만 원, 추성 엔지니어링, 테스, 하이브, 솔브레진 수익 축하합니다. 4천만 원, 53만 원, 250만 원, 450만 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키움증권 349만 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단기로 들어간 건 수익 좀 챙기고 끌고 갈 거는 홀딩 중입니다. 폭락 맞고 맞은 월요일부터 너무 행복하네요. 하나솔루션 오시아일드스 테스 110만 원, 키움증권 100만 원, 키움증권 한양ENGI PI증권 키움증권으로 수익이 다들 많이 하셨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멤버십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보시면은 SK하이닉스, 제우스, 솔브레인, 키움증권, 현대차, 솔브레인, 산미금속까지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는 후기가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